요게 왜 생기냐면 그 노가 내려앉잖아요. 피로를 잡게 해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식물은 피로가 적으면 자기가 먹었던 걸 그 설사해야 된다나 토해내야 된다 이래야 되거든요. 모든 작물이 인간보다도 동물보다도 먼저 전쟁을 했거든요. 곤충 동물보다. 근데 얘네들 전쟁을 어떻게 잡아먹었냐면 비료가 적으면 키가 커. 키로 키워가지고 옆에 그늘을 찌워가지고 햇볕을 못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물방울을 맺어. 일액. 잇을 맺는 게 풀도 맺고 배추도 맺고 다 맺거든요. 물방울 맺으면 죽어버려. 그 물방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뿌리에 요 뿌리가 질소를 먹고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게 먹고 잎으로 갔을 때 잎에 만드는 게 전일 만드는 게 설탕물이 가득 돼 있어야 되는데 설탕물이 부족하면 먹었던 걸 토해내버려. 왜 토해내냐? 뿌리로는 설탕물이 필요한데 뿌리에 설탕물이 못 내려가고 맹물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비료가 부족하면 얘들은 먹었던 걸 설탕물만큼만 저녁에 먹고 낮에는 먹어요. 왜? 수분 다 날리니까. 그 저녁에 먹었던 걸 토해버려. 먹다가 그 토해내면 그 영양소가 뿌리가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 뭐냐? 요소.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뿌리로 가야 되는데 뿌리로 간 양이 지상부에서 먼저 가 있는 게 적다. 그래서 마늘 심고 고다리파리 헛죠. 왜 헛습니까? 돈 낭비죠. 마늘 심어놓고 고다리파리 헛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요 무식한 공무원들이 무식한 우리 농민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고다리파리는 뿌리가 마늘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고다리파리가 알을 깐 거고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또 뭐라는지 압니까? 요거 빼가 들고 가 사람 그 벌레가 생기고 뽀글뽀글 기다니거든요. 그러면 벌레가 기어다니면 또 응애약까지 쳐라 그래. 그거는 전자에 마늘이 일액을 맺어가지고 그 일액 물방울이 타고 뿌리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균이 발생해서 마늘 뿌리를 녹여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늘 심어놓고 고자리파리가 안 하려면 뿌리 응애를 안 하려면 비료가 완벽하게 많이 줘가 통통하게 안 되면 심어놓고 올라올 때 요소 배료를 100평에 10kg 주면 병을 아예 안 해요. 이제 괜찮죠. 고자리파리 약은 헛으면 돈 낭비 농약 뿌려가지고 해로운 거예요. 그걸 뿌리면 무식한 중에 무식한 사람이다. 돈만 해빈다. 미리 흑색 썩은 병도 돈 낭비다. 무조 일액이 맺어가 여기 타고 요 뿌리로 들어간 거죠. 그럼 흑색 균형병이 되기도 하고 뿌리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면 고자리파리가 생기고 가을에는 흑색 균형병이 잘 안 생겨요. 곧 겨울이 올 거니까. 봄에 따뜻해지면 이제 흑색 균형병이 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따뜻할 때 비료가 모질해가지고 흙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게 흑이 못겠다. 흙이 비료가 못하는 들어가죠. 그 일액이 이파리에 맺은 이슬 방울이 그럼 흑색 균형병 안 오겠죠? 그 결국에는 균이 있을 뿐이지. 균이 있을 뿐이지. 균이 있을 뿐이지. 그 균이 못 움직이게 하면 돼요. 균이. 그저 흑색 균형병을 비가 자주 오는 애는 자주 며칠 만에 그 일액이 씻겨버리면 흑색 균형병 안 와요. 며칠 만에 비가 와가지고 그 쿨러를 갖다가 우리가 한 5일 만에 계속 돌려주면 이슬 맺은 그 물방울을 씻어버리면 병이 안 온다는 거겠지. 비료도
되면은 예. 그러니까 굴러가 안 되면 맞아요. 비가 와서 씻겨버리면 병이 없는 병이 많아요. 뭐 묽은 날에 왜 비가 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뭐 그런다고 해서 괜찮은데, 여기에 왜 마늘이 죽었냐면 비료를 적게 줘서 일액을 맺어서 일액 속에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 자기가 먹었던 영양소를 토해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를 했다. 근데 잎으로 나왔으니까 토해냈다 말도 맞겠죠? 그러면 왜 토해냈느냐? 요 이파리가 새카매야 되는데 잎이 설탕물이 많이 만들어가 까매야 되는데 까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영양이 없으면 가져온 영양소를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 요 마늘이 일부 이제 군데군데 죽은 거에 이것 때문에 약을 또 치겠죠? 그 의미가 없어요. 약은 비료를 줘야 치료가 되는 약을 다음에도 병이 막아지고 생산량이 다수화가는데 거기에다가 농약을 친다?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암이 걸리면 낫던가요? 안 낫죠? 똑같은 거예요. 식물에도 여러 종류 병이 있는데 그 병 중에 자기 스스로 만든 병이 더 많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자기 스스로 만든 병이 더 많아요. 뭐냐면 술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창전 미생물이 있거든요. 똑같거든요. 사람 인체나 식물이나 동이 같은 면이 많아요. 스스로 병을 만든다. 스스로. 그래서 요 병은 원래 병으로 자기가 죽기 위한 병이 아니고 옆에 놈을 죽이려고 만든 병이에요. 옆에 놈을 죽이려고. 그럼 이게 빼곡히 있으면 이파리가 옆으로 가고 물방울 들어가 옆으로 죽여야 되는데 자기 몸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요 앞에 보면 여기가 물이 고여요. 요 안에 여기 가을에 요 마늘이 비료가 작아가지고 서산 마늘에 보면 일시값이 1.2 이하에 0.3 이상 되면 뿌리가 썩어요. 그런데 0.3 이하 되면 그 먹은 것이 워낙 작아서 잎으로 영양이 안 나와요. 일액을 흘러도. 근데 0.3 이상 1.2 이하 되면 모든 병이 잽빛 곰팡이 흑색 썩은 병 다 일어납니다. 사과 화상병, 배 화상병, 인삼 썩은 병, 생강 노랑병, 고추밭에 청고병, 역병 사는 거 있죠. 모든 병이 거기서 거의 다 출발해. 우리 황금알농구 이론을 잘 익히면 지금 우리가 쓰는 약의 30%에서 최고 70%까지 농약을 절감할 수 있다. 병이 아닌 마늘의 병을 병이라고 여긴 거죠. 병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노정열 대표가 마늘에 약이 필요하다는 건 약이 필요 없다 그러죠. 이 벌거지도 안 먹어요. 버러지도 안 먹는 걸 버러지 먹는다고 약을 뿌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놈씩 죽은 거 요것들이 가을에 정상적으로 났는데 요 자리가 좋았던 거거든요. 이게 하나 켜고 보겠습니다. 뿌리가 이래 잘 박힌 게 왜 이 추운 날씨에 병을 하냐고. 이게 뿌리가 이래 좋은 놈이 왜 이게 병을 하냐고요. 안에 여기에 깔때기처럼 물이 고여가지고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가지고 그럼 요 밭에 비료량을 적게줬다. 완연성 비료나 올코팅 비료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마늘이 100평당 우리가 우리가 몇 킬로를 캐야 되느냐. 이 마늘을 평당 생산비가 4kg 들면 우리가 7kg 나오면 3kg밖에 안 남아요. 그럼 우리가 10kg 생산하면 몇 킬로 남아? 6kg 남죠. 그러면 10kg 생산해야 돈을 번다. 7kg 생산해갖고 3kg 벌고
10kg 생산하면 농사 반마 지으면 돼.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뭐랍니까? 물음병 그러죠? 배추 물음병 있죠? 똑같은 놈이에요. 물음병은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서 그 입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의해서 병균이 발생해서 그 병균이 마늘 몸을 녹여 먹었다. 마늘 몸을. 그래서 비료량만 충분하면 생기지 않는 병이다. 근데 비료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 뿌려 녹아 죽어 뿌려. 비료 많이 줘도 녹아 죽습니다. 비료 많이 줘도 너무 못 먹고 바다에서 비료가 쭝쭝하게 많이 주면 이런 병이 다 와요. 아예 작으면 안 와요. 마늘 생산량이 적고. 적다는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산에도 지금 물음병이 온 거는 이식값이 1.0 이하예요. 그럼 겨울에 이식값이 낮았다 소리겠죠. 그럼 이식값이 낮은 것들은 비료를 적게 주면 또 온다. 그 비료 한 포에 이식값이 0.8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요 밭에다가 마늘을 가을에 심을 때 코팅 비료, 완효성 비료 그거를 갖다가 100평에 두세 포, 많게는 6포가 이어도 괜찮아요. 6포 이어도 마늘 안 죽어요. 그러네 고놈을 뭐 2포 이상 알아서 엮고 2포 이상만 4포 5포가 엮고 많이가 다른 소리는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엮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요소비료 한 개 엮고 심어가지고 가을에 요놈들을 연면시배가 통통하게 살을 쪄가 골드그린 설탕 섞어서 가지고 살을 쪄가 키우고 요놈이 살을 안 찌면 병 온다. 이 기준은 100평인데 100평.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100평이에요. 100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 비료스락한 뭐 비료장사 뭐 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가 많이 먹고 소화시키면 그거 뭡니까? 다 우리 돈이죠. 그 비료 1kg를 먹으면 마늘이 생산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거 줘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가을에 요거 뿌리 내려갖고 뿌리가 고자리팔이 오기 전 단계죠. 가을에 일액이 맺어가지고 뿌리가 녹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뿌리 나온 거거든요. 가을에 우리가 이래 녹은 건 요 모습이고 물음병은 요 모습이고 두 개 달라요.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올 게 흑색썩은 병이거든요. 흑색썩은 병은 땅에 균이 존재할 뿐이지 균이 발생은 안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액만 맺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가을에 그러면 요것도 발생했다. 그러면 가을에도 이 밭의 비료는 적게 줬다는 거죠. 이식값이 낮았다. 아니야. 밑비료가 밑비료는 한 포. 전용비료 100평당 한 포. 그럼 4톤. 예? 그럼 4톤짜리 6톤짜리 세차. 그럼을 아무리 줘도 마늘이 100평당 500g 이상 안 늘어나더라. 1kg도 안 늘어요. 평당. 우리가 비료를 아무리 잘 줘도 1kg가 마늘이 안 늡니다. 저 탭이 해보면 마늘의 그 탭이 전국 평균치를 저 이야기하거든요. 누집에 잘했는 건 그거는 그 탭이가 온 것 속에서 질소 양 차이지 비료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고자리팔이 오는 거는 비료 적게 주고 일액이 타고 내려가는데 그 흙이 많이 덮이면 흙이 안 타고 내려가죠. 괜찮아요. 한 포기만 일어나요. 전체 고자리팔이 안 일어나요. 물음병은 많이 와요.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흑색 썩은 병도 또 많이 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봄에 이 마늘이 그 땅에 그 은그름이 가버리면 그 은그름 간 속으로 그 일액이 빼이 들어가 갖고 뿌리에 균이 도달한다는 거죠. 일액이 타고 내려가서.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주면 마늘은 병이 없다. 그럼 마늘에 비료를 얼마나 줄 거냐? 밑비료를 100평당 우리 단 한 번에 올해가 뭐 이런 한 포로 사는 완효성 비료 올코팅 비료를 쓰면 좋은데 그 가격이 좀 비싸요. 그거는 3만
뭐 5,000원대, 3,000원대 이상으로 가는 거고, 우리 보조 받아도 올해는 보조 비료값이 내려가지고 보조가 3,000 몇백 원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비료 보조가 5,700원인가 그 정도 됐고, 올해는 보조가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올 코팅 비료는 더 비싸고, 그거는 자, 논에 쓰는 거 한 번에 척초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비료 값이 또 달라요. 비료가. 그래서 질소가 많으냐 가리가 많으냐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논에 이것들도 거의 조사해 보면, 논도 우리 논 땅에도 인산가리 가다더라. 논도 인산가리 가다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 한번 올해 마늘 지으면서 추비하고 복합비료하고 이 비료들이 벼농사 했다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벼농사 짓고 나도 남아있는 인산가리 그대로 남아있어. 여기 그냥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완효성을 많이 쓰니까 인산가리가 과다되더라. 그래서 완효성을 6포까지 써도 되나? 그 양을 좀 줄이가 쓰고 추비를 요소를 자주 주자. 기비 쓰는 거는 말씀하셨고, 추비는 대략 자주 줘라. 추비는 100평당 대략 100kg씩 100평당 4포 5포까지 써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 양은 한 번에 주면 첫 비로 줄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줄 때는 죽어요. 잘못 많이 주면. 이게 땅이 낮아버리면 비료가 안 들어가요. 이 사이에. 첫 비로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포씩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겨울에 첫 비료는 우리가 부직포로 덮으면 요 헛골에 주면 됩니다. 헛골에다가 요소를 주면, 우리가 부직포 덮은 헛골에 줘도 이 빼이 들어가요. 위에서 부직포가 마르고 여기서는 물이 요리 베이드가 이리 말라요. 여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부직포로 씌어도 안 씌어도 주는 게 낫다. 주는 게 낫다. 그래서 봄에 우리가 비료를 측정했을 때 2점대가 나오면 정말 좋은데, 2점대를 만들고 없어요. 이 시값을. 비료량을 만들어야 돈을 벌 건데, 추비는 수확기까지 대략 100평당 4포를 주라. 이게 녹말라가 그 말씀입니다. 그죠? 5포 준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마늘에 총 주는 양이 1년에 한 10포까지 줄 수 있겠다. 밑비료 추비 합해서. 우리가 저는 농사를 40-50도가 지었지만 비료를 그만큼 많이 주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강원도 가서 조금 제가 농가들한테 농협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감자 농사 짓는데 비료를 한 포 줄게 농사 지니까 감자를 평당 10kg도 제대로 못 캔다. 비료를 7포 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비료값도 못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창녕에서 마늘밭에 비료 많이 줘요. 황금알 놓고 계속 비료 주라고 방송을 했으니까, 주고 나도 이상 없고 주고 나도 이상 없으니까 주는 거죠. 얘가 비료 이 시값은 얘 기계로 재면 되거든요. 요놈을. 그럼 여기에다가 측정했을 때 우리가 보면 이 시값 상태에 보면 이 비료가 얼마나 써요. 여기가 표면 이시가 지금 비료 주고 나서 0.8밖에 안 나오네. 아니 여기 조금 달라요. 위치마다 조금 달라요. 1.6까지 나와요. 비료를 지금 줬기 때문에 1.6이 나오고, 지금 바닥에는 이시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앞에 요 우리 모리 여기는 좀 달라요. 모리 여기는 물이 차고 여기 뭐 기계 다니고 이랬는데, 이 안쪽에 있는 이 자리는 꺼지니까 꺼져버리면 여기 물 찬 자리가 비료가 많이 유실이 되거든요. 그게 여기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요는 자리 죽고 그 다음에 평범한 자리 안 죽거든요. 이 밭에는 조금 있어 1.6이야.
지금은 비료를 줘서 1.6이 나오고 비료를 줘서 1.6이 나올 뿐이지 이 밭에 전체적으로는 비료가 적게 농사 짓는 거죠. 비료를 적게 줬기 때문에 전부 다 병을 하고 있죠. 요는 병이고 무름병 전부 다 무름병 했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고자리파리가 안 생길 정도는 비료 퇴비를 줬다. 고자리파리는. 근데 고자리파리는 안 생긴데 비료 못 부고 나니까 겨울에 무름병이 죽어버리죠. 무름병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 스스로 만드는 거죠. 비료를 적게 줘서 잎 속에 영양이 있으니까 뿌리에서 비료 먹었던 잎으로 토해내버린다. 그 토해내니까 토해낸 자기 영양소 그것 때문에 병을 한 거죠. 그 요런 자리 꺼진 자리 이거는 우리가 마늘 고를 만들 때 이런 고를 좀 늦게 만들어서 이래 죽으면 우리가 그 손해가 커요. 근데 이게 한 폭이 죽는 거는 괜찮은데 이래 많이 죽어버리면 생육이 저하되고 한 폭이 죽는 건 괜찮은데 여기 많이 죽은 주 원인이 여기에 비료가 작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밭 전체를 둘러보면 비료가 많이 간 자리가 안 죽어요. 이 밭 전체에. 그러면 예? 위에 밭보다 여기 좀 낫네. 위에 놈. 예, 여기 좀 나은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자 깨지고 이 무름병은 똑같이 있거든요. 무름병. 근데 이건 병 아니에요. 비료가 약하다. 그렇죠. 비료 적게 주면 토해내가 죽는 병이에요. 자기 스스로. 근데 이거 농약 치유 되나요? 안 돼요. 농약 치유 안 됩니다. 뿌리는 단단히 박아 있잖아요. 가을에 비료가 아예 처음 작았으면 1획을 매제가 그 모래땅 같은데 비료 영 없는 0.5 이하 심어놓고 0.5 이하 된 것들은 타고니르가 고자리파리 나와요. 근데 고자리파리는 깊게 심으면 잘 안 나와요. 물이 1획이 못 타고니르 가니까. 고자리파리는 깊게 심으면 잘 안 나옵니다. 깊게 심으면. 근데 깊게 심으면 마늘 생육이 저조해요. 그래서 비료를 충분하게 잘 줘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저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 네. 대표를 추비를 주고 나면 뻥이나 뭐 저기 버러짐 같은 게 안 나올까요? 마늘. 공부를 작게 해서 그렇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 해놨는데 요 사이에 들어간 비료가 안으로 들어가면 뻥이 되고 그렇죠. 벌어진 거는 얘들이 이제 웃자람이 생겨요. 비료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가. 그게 골물찬데. 그 가을에 골물찬데가 2차 성장 많이 해요. 배수로를 충분히 잘 내고 비료가 충분하면 2차 성장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하여튼 기비를 코팅을 넣고 추비를 4번까지 하는데 그래 해도 막 작다. 똥이나 벌마늘은 안 생긴다. 저장성하고. 안 생기는데 요소로 주면 저장성이 늘어나고 NK를 주면 저장성이 떨어져요. NK 마늘에 저장하면 잘 말리다가 썩고 저장성이 떨어져요. 양파밭에 NK 뿌려가지고 양파 캔 거는 다 썩어요. 공기에 가리가 많으면 생육이 열과 현상이 벌어져요. 세포가 파괴돼요. 여름에 그린이나 그린이나 예. 소독을 할 때 일반 농약하고 혼용해도 되지요. 마을밭에 약 칠 게 없는데요. 칠게 없다고. 이때가 있었거든 또 예. 마을 그린하고 박하하고 두분이 아무씩 이리 쳐주면은 예. 별로 약칠 일이 없다. 아니요 요소 비료 더 자주 주고 요수비를 잘 주고. 예. 지금은 이래 허치 주면 안 돼. 아직까지 이게 요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 3일 비 오거든요. 그때 비가 충분히 오면 이거 한 포씩 해도 돼요. 그러면 요 고를 갖다가 지금 치 올릴 거냐
비 맞고 치울리니까 그 차이거든요. 아니 좀 좀 더 있다 치울려요. 그럼 좀 더 있다가 치울릴 것 같으면 비 오기 전에 요 헛골에 요소 한 벗고 비 올 때 위에 요소 한 벗고 두 벗죠. 그럼 골 치울리거나 뭐 요 반포시 두 벗지면 또 한 포 들어가죠. 지금부터 해도 세 포는 할 시간이 있어요. 5월 8일 날 돼서 헛골에 비로 해도 괜찮아요. 간격은 대략 얼마나 시계를 10일 5월 25일이면 해당하는데 5월 25일에요. 아, 이 지역엔 빠릅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항상 비가 우철이 많이 아, 그러면 생육이 빨라지려는 것 같으면 이제 연면시비에 염화가리를 섞어가지고 살포해가지고 생육을 땡기면 됩니다. 염화가리를 써가지고 연면시비에 염화가리를 섞어서면 됩니다. 골드그린 칼라 설탕에 염화가리 섞으면 된다. 이제 우리가 연면시비 할 때 얼음이 서리가 오면 서리가 올 때부터 겨울 간경에는 서리가 오면 설탕 3kg, 물 500에 서리가 안 오고 평상시 실 우리가 그 영상의 기온에서는 설탕 물 500에 1.5kg. 그 다음에 얼음이 올 때는 물 500에 설탕이 5kg가 더 좋다. 그 대신 간격을 더 늘게 해주면 된다. 생육이 더디니까 한 번 줄 때는 농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영양제는 영상의 기온은 1.5리터 물 500에 구리는 칼라를 서리가 올 때 얼음이 올 때는 2리터 방법은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수학을 5월 말 정도 있잖아요. 한답 기준했을 때 예. 애들 방법만 딱 솔직히 이야기 좀 그다음에 뭐 앞에 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주방학 수의대로 있잖아요. 예. 그대로 저 실내에서 연락하면 될 테니까 우리가 저 회원들 남아놓고 있잖아요. 그때 강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오늘부터 오늘부터 방금 이야기한 게 지금 헛골에 요소 한 번 줘도 된다. 헛골에 100평에 요소 한 번 준다고 얘가 해가 있다 없다. 요소 한 번 줘도 된다. 그러면 비 올 때 요번에 비 충분히 맞을 때 100평에 우비로 요소 한 번 해야 된다. 비가 많이 오면. 여기다가 한 포가 하라. 오늘 한포 예. 한 포. 예. 비온 뒤에 위에 한포 예. 비가 충분히 올 때 그럼 작게 오면 안 먹어보면 마늘이 죽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비가 확실히 올 때 논두름에 비로 갖다 놨다가 비로 할까 말까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골물을 댄다. 골물 됩니까? 뭐 됩니까? 골물 되면 얼마나 좋아요. 수분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물 좋으면 물 딴 거 큰 거 놔놓고 거기다가 요소 비료 녹이가 발버 틀어놔 같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마을 농사를 갖다가 골물 될 수 있으면 1년에 몇 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딴 걸 하나 딱 자리 잘 잡아서 설치해놔야 돼요. 거기다가 요소 비료 녹여가지고 발버 틀어가 같이 들어가게 하면 되죠. 남으면 장관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저 스푼을 돌리면 되나? 스프링클 돌리면 힘들죠. 돌릴 때는 스프링클 돌릴 때 스프링클로 여가 날리도 되고 그러면 비료를 주고 날리도 돼요. 스프링클을 주고 그리고 고래 흙을 치올리면 바닥에 비료를 녹이 가지고 치올리도 되고 흙을 치올리고 나서 위에 비료 해도 되고 위에 그러면 여기 흙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는 좀 덜해요. 중심에 들어가면 뻥이 되거든요. 생장점이 안에 있으니까 가에 들어간 거는 또 뻥은 안 돼요. 복파늘에 여기 이제 따로 들어가면 않고 여기 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잖아. 여기. 이제 한 놈 큰 놈만 빼보이소. 한 제일 큰 게 빼보이소. 요만 쪼개보이소. 쪼개보이소. 어떻게 쪼개보이소. 까보이시오. 제일 큰 놈만 뽑았으니까. 자, 이게 이제 지금 여기 가는 것들 전부 다 바깥이죠. 여기 거는 이거 괜찮아요. 근데 흙을 치울릴 때 요 안에 들어가면 흙이 맥혀 있으면 그 우비를 해도 괜찮아요 또. 그럼 비닐 우도 마늘 옆에도 흙이 있잖아요. 그럼 또 괜찮아요. 더 까보이소 이게. 요 밑에도 그러면 천천히 한번 까보이시다. 그럼 자 여기 들어가면 이것들은 보세요 바깥이죠. 이건 뻥 안 돼요. 그럼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되면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 안에. 요 안에 복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비료할 때
고를 치올리고 여기만 흙이 차 있으면 여기에는 들어간 비료는 뻥이 안 돼요. 근데 흙이 여기 더 많이 쌓이겠죠. 그렇죠. 그 흙이 들어간 그럼 여기 사이는 비료는 괜찮고 여기 사이는 건 안 된다 이 말이네. 그렇죠. 여기 들어간 게 안 되죠. 조용히 되나요? 예? 그걸 볼륨 조용히 되나요? 위에다가 가면 제설실도 가면 여기다가 미리 녹화놔라. 요새 해도 비료 녹습니다. 아침 서리도 오고 이슬 오갖고 그거 치올리면 괜찮아요. 그것도 매는 흙에 비료가 섞여 있을 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비료가 알갱이가 들어가갖고 소금 그 뭐 우리가 물에 타가면 소금 별로 안 짧죠.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전체 여기다 비료가 더 만든다 말이야. 흐리도 만든다 말이야. 비료가 짧은 성분의 농도가 높은 영양제로 세게 치도 똑같아요. 영양제가 요 안에 들어가도 본심으로 들어가도 똑같이 와요. 산토압이 그렇죠. 아니 영양제가 요 빼에 들어가 똑같다. 근데 요게 이제 만져봤을 때 요게 아직까지 괜찮아요. 요게 물컹할 때 있거든. 아직까지 몸통이 단단하거든. 그러면 안 빼이 들어가요. 예. 몸통이 만졌을 때 단단하면 뻥이 안 돼. 그때 비료해도. 그때는 해도 괜찮다. 위에. 죽었으면 위에가 죽지 밑으로 안 내려가. 여기 딱 잡고 있으니까 아직 단단하니까 비료가 안으로 못 내려가. 그래도 비 오기 전에 비료 해야 돼. 예. 근데 잘못하면 비료했을 때 죽어요 이게. 여기 들어가갖고 한쪽을 비료가 쏠리 들어가면 반포 뿌리가는 안 죽는데 한 포 뿌리면 잘못 죽어요. 한 포라니 벽평에 한 포. 그렇죠. 한 포 뿌리고 일주일에도 한 번 더 뿌리면 그건 이제 그 비료가 완벽히 안 넣었을 때 두 개 가지고 이시까지 너무 높거든요 표면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도 이시가 1.6이잖아요. 1.6에 하나 더 뿌리면 2.그건 뭐 4, 5 되잖아요. 그럼 비료가 쏠리면 더 높아지거든요. 비료가 여기 뭐 있느냐 이래 전체적으로 있는 이 차이거든요. 비료가 이게 전구지 이거 뭐라 하는 게 전구지라 하는 게 피는 거 쫑. 아니 전구지처럼 이래 아, 바다. 2차 성장. 그거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마늘이 습해를 받아가 못 크고 있다가 날씨 좋아가 갑자기 확 빨아버리면 요 생장점에서 여기서 안에 마늘이 만들어질 때 비료가 많다 생각하고 두 개, 세 개 만들어져 버려요. 처음부터 좋았던 놈 아무 그런 게 아니라 마늘이 고를 낮게 모았거나 원인이 다른 원인이에요. 2차 성장은 다른 원인이다. 비료 줬다고 2차 성장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간간이 되긴 돼요. 우리가 요래 고를 비료를 요래 허치가면 여기 소복 들어간 게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간 것도 일부 2차 성장 한다. 그럼 자주 주는 게 좋은 얘기죠. 아, 비료 자주 줄 시간이 없어요. 약도 쳐야 돼. 아, 약은 치지 말아야 되네. 약 그 아니 별. 그린하고 뭐 예, 영양제 치지만은 이 밭에는 골물을 대면 얼마나 좋아요. 물땅거 사람 면전이 섞인데 한 번째 땅을 딱 도둑가지고 물땅거 땅 설치해놔놓고 골물 들어갈 때 발브를 몇 개 딱 달아가 수도꼭지 몇 개 다 털어놔 보는 거예요. 몇 시간 나오는지. 그 골물 들어갈 때 계속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비료가 녹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하 그 농법은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헛골에 비료 한다고 해서 아무 해가 없어요. 아무 해가 없다. 그 지금 겨울에나 초봄 제일 일찍에 우리가 부직포가 썩어 있거나 비료 못할 때는 고래다가 해라. 고래다가 그 부직포 벗기고 나면 위에 비 올 때 하면 되고 그럼 고래 녹아있던 비에 녹아있던 비료가 안으로 땡기 들어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겨울을 활용을 잘해라. 겨울에 일 없을 때 부직포만 쓰고 있으면 마늘이 크니까 부직포 안 쓰고 있으면 마늘이 돌이 얼어가 작아지고 근데 부직포를 왜 안 채우고 비닐을 왜 안 채우는지 답은 비료를 똑같이 주고 부직포 씌웠다고 해서 마늘이 2배 안 나온다. 그게 부직포 씌운다고 고생만 뒤닥다 했지 비료를 똑같이 주는 게 생산이 같으니까 안 씌우는 거예요. 비료량을 늘리고 다 수확하려면 부직포를 씌워라. 현재 이 상황에서 여수 두부 100평에 두부까지 쳐도 돈 지장이 없다. 그 뒤에 더 줘야지. 두부 있잖아. 또더 줘야지. 열흘 있다가 열흘 있다가 비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막 보름. 예, 그렇죠. 이제 비에 따라서 용해대가 들어가는 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측정기로 측정해보면 제일 유리합니다. 연면식이 좀 더 좋겠네, 그죠? 이제 녹화가. 창녕에서 여기다 봄에 비료 줬단 말이에요. 그 집에 이 시가 1.8이 나가.
일주일 뒤에도 1.8, 2주일 뒤에도 1.8 나가요. 잎이 연면십에는 안 두꺼워지니까 비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잎이 두꺼워야 뿌리가 발달한다. 황금을 얹고 한 것들은 거의 대다수 뿌리가 두세 배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비료 최소한 몇 포 이상, 완효성 최소한 2포 이상, 거기다가 요소 1개, 그리고 몇 분당. 그렇죠, 요소 1개도 적다. 그것도. 그리고 추비를 고려해가지고 키우면서 가을 추비를 요소 1포 이상 해라. 가을 추비를. 가을 주비를. 그렇죠. 심어놓고 나서 가을에 추비를 1포 이상 해라. 그리고 봄 추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부직포 쓰고 있으면 헛고래부터 비료 해라. 그 다음에 부직포 베기고 나서 우비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우비로 들어가고 또 날짜 맞춰서 또 우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마늘이 방금 우리가 뽑은 거 있잖아요, 큰 거. 저게 2월 24일 날 사무실에 강의할 때 저 정도 마늘을, 저거부터 큰 걸 뽑았어요, 마늘이. 그러면 지금 먹어가지고 기본이 요 큰 놈 요는 거 이상이 돼. 요는 거 이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늘이 100평에 7kg 캘 거냐 8kg 캘 거냐 10kg 캘 거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마늘 밑비로 몇 개 썼죠 보통? 백병이 한 포. 한 포. 추비는 자 합해서 몇 개? 지금 제가 하기는 처음에 600평에 3포, 20개짜리 3포. 지금 추비에 올게 추비. 예, 처음에 봄에 겨울 끝나고 예.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저 한국말 농법 유튜브에 그 접해가지고 6포, 600평에 6포, 100평에 한 포씩 또 치고, 그래가 제가 24일 날 교육 갔거든요. 예. 교육 갔다 와가 또 치고, 예. 또 그때는 뭐 쳤나 보면은 예. 저 알부자 NK 그거 예. 예. 가리가 1, 예. 야 인이 1, 예. 인산이. 가리가 뭐 저런 거 하고 봉수하고 들어는 거 그거 3포. 예. 또 그 다음에 있다가 또 요소 또 600평에 3포, 20kg짜리 3포, 그럼 처음 3포, 6포. 3포, 6포, 9포.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3포 있을 때 또 3포, 12포, 4번, 12포. 6포 한 번 하고 예. 3포씩 해가 3번. 세 번째, 그러면 두 포 반 했다, 그죠? 추비를. 마늘 심고 나서 제일 많이 했죠. 그럼 그렇죠. 예. 처음 했지. 해야지. 근데 마늘이 옛날보다 잘 됐고. 최고 잘 된 게. 그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한금을 농구했을 때 하트를 만들어 그러죠.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을 그러죠. 예, 이렇게 마늘이 살이 찌면 여기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려요. 하트가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만들어야 된다니. 예, 예, 살이 찌면 연면십에 살이 찌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살이 찌면 근데 제가 얘기는 저 대표적인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요소를 그만 주는데 지금 황금알 농법에서는 그린 칼라크는 그린하고 칼라크는 영양제가 있는데, 예, 그거를 접목해서 해야만이 그 이 농법이 맞아 들어가는지 그게 또 의심스럽고요. 그 골드 그린 골드 칼라고 쓰는 거는 그 식물이 얘가 만드는 게 뿌리가 얘가 마늘 뿌리가 질소분을 소화시켜서 탄수화물 질소분 잎으로 가져가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 잎으로 가져가거든요. 그 강합성의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럼 그 탄수화물이 뿌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 영양소가 돼요. 그럼 뿌리가 일을 하겠죠. 그럼 뿌리가 일을 할 때 뿌리에 누가 일어나요? 뿌리 미생물을 키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누가 먹었나요? 우리가 먹은 거 아니에요. 미생물이 먹었어요. 사람도 미생물이 먹고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얘도 똑같은 행동이죠. 그럼 우리가 창자도 사람의 창자도 얘한테 가져온 거예요. 식물한테. 우리가 원천적으로 에너지원 만드는 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럼 얘가 질소를 먹고 요리 가나? 우리가 영양을 주고 힘을 별로 길어주면 얘가 배가 힘이 강해져요. 배가 힘이 강해져요. 그럼 힘이 배가 강해졌을 때만이 더 많이 먹어요. 그 지금 전에 하고는 행동이 다르죠.
이것도 뿌리 많은 거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에 늦게 그 항공말 농구를 접해가지고 요거 했는 거는 그린 2번, 칼라 1번, 요소 아까 내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 예. 했어요. 예, 그러면 총- 지금 적어요. 적지. 그 지금 이제 여기에 비료값이 이 정도 나오는데 잘 없거든요. 일반 농가들은. 근데 가을에 비료가 작아서 병을 했지만 이제는 병 안 해요. 아무 병도 안 해.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헛골에 조만간에 비료를 흩어놔라 미리. 줘놔라. 비가 오더니 말았더니 그래도 여기 뭐 600평에 뭐 100평에 한 개 줘가지고 돈 만 몇천밖에 안 하잖아요. 마늘이 훨씬 더 나온다. 말았던 쉽게 나갔던 말았던 줘라. 그리고 비가 요번에 충분히 올 때 확실히 올 때 또 요소 한 포 줘라. 괜찮다. 그러면 그 전에 연면식 해가지고 지금 며칠 먹으면 바짝 먹어버려요. 그 비 오면 또 먹고. 그럼 지금 위에만 이 시가 있지 밑에는 없거든요. 위에만 이 시가 1.6이지 밑에는 0.8이에요. 작다는 거죠. 금방 먹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얘들은 잎이 두껍고 잘 먹어요. 이게 그 하루에 0.4 정도 먹더라고. 많이 먹을 때 하루에 0.4를 먹어버려요. 그게 이게 일주일에 그 얘들이 며칠 만에 0.4를 먹더라고. 그게 하루에 얘들이 100평에 그 1kg씩 먹어요. 하루에 1kg씩. 100평에 1kg씩 먹더라고요. 비로 먹는 것들이. 근데 종마다 좀 차이 나고, 우리가 연면식 힘이 강한 놈만 안 가는 놈은 또 차이 나고. 그건 요거는 마늘이 대글대글 하잖아요. 근데 요게 비료를 많이 하면 요 길이가 짧아져, 이파리가. 이파리 길이가 전혀 안 크거든요, 요게요. 예, 우리 잎이 요리 짧잖아요. 짧고 늘기면 늘고. 그리고 여기 일반 농가들 가면 요 절간이 늘어졌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놓고 이거 딱 붙어가 안 늘리잖아요, 모가지가. 요게. 그러니까 저기 내가 전번에 캐던 거다 보면 예. 이 절간이 짧죠? 짧아요. 옛날에는 모가지가 지금쯤이면 쭉 늘어지고 밑에 한 마디가 쭉 늘어져 예쁘죠? 저를 3번 했구만 요거는. 그렇게 그린 2번, 그린 2번, 칼라 1번. 예. 그때 그 추울 때 설탕 5kg 이렇게 했는데 설탕 몇 킬로였는 거예요? 그때 좀 적게 했어요. 3kg? 3kg 씩 했어요. 3kg에? 예. 3kg여도 3월 말까지는 3kg 쓰고 그때 추울 때는 5kg였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러면 요 마디가 옛날에는 이게 지금 이게 말라 들어가거든. 이파리 나오면 안 마르죠. 영양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예. 동해 때부터 좀 할 때부터 좀 말랐지만 아이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좀 많이 됐는데 해동돼야 돼. 아직. 겨울 말른 그렇지. 게 아직 이제 다- 이게 다 뜯는다 그게. 이게 원소지 올라오네. 예. 근데 지금 얘가 요게 늙은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안 말라주고요. 한꺼번에 놓고 해보면. 영양이 워낙 있으면 이것도 영양 공급받기 때문에 안 말라주고요. 예. 그리고 요게 말라 죽으면 힘이 없으면 마디가 쭉쭉 늘어져요. 마늘이 키가 크면 영양 이동은 거리만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놓고 절간을 좁혀버리거든요. 비료를 적게 주면 늘어져요, 이게 마디가. 키가 커버려요. 키가 크면 생산이 감사하거든요. 키가 크면. 그리고 이제 비료는 그렇게 주면 되고 언제까지 합니까? 5월 8일 5월 8일까지 해도 괜찮아요. 고래 고래 해도 되고 그때 비가 충분 온다 하면은- 비가 충분 올 때는 우회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늘 종이 우리가 올라와 가지고 언제 칠 거냐? 돼지고리 말리듯이 예, 이래 올라올 때 잘라 뿌면 마늘이 이 떼궁이 물러요. 이 떼궁이 물러. 그 예, 물러. 잘라 가지고 상품 내면 힘이 없어. 마늘이. 예. 요 대가리가 요 딱 말았을 때 잘라 뿌면 마늘이 그 잘 안 자빠지고 일하기가 참 좋아요. 마늘이 야물다. 안 하다가 이제 양품 뺀다가 빨리 잘라버리거든. 그렇지. 그런데 요 비료 쪼개 더 주면 돼. 일찍 잘랐거든. 예. 그런데 고태에 놔두는 거는 잘라가 마늘 말라가지고 망에 담을 게 있는데 고태에 저기 늦게 잘랐다고 그거 대가 뭐 이쁘고 그런 게 있나요? 마늘을 이걸 우리가 팔 때 이 대가리 잘라놓으면 이 수그리 져갖고 억수로 이물이 안 좋아요. 딱 붙어보지. 예. 근데 여기 대가리 딱 살아있으면 마늘이 참 보기 좋아요. 요래 끊어 놨는데 끊어 붙는데. 잘라도 여기 빳빳하게 살아있다. 마늘이 푹시간에 영 못문 아들 매크로 이게 잘라놓으면 뭐 대가리가 말라가 붙어보자.
예, 붙어버려. 똥 자를 때 너무 애달파하지 말고 막 돼지꼬리 말릴 때까지 해가 그, 잘라. 그때 자르면 일하기도 참 좋아요. 그죠? 거의 다 처리되거든. 예, 한 번에 그 돼지고기를 말았을 때만 톡톡 자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 하더라도 아무리 뭐 아예 뭐 좀 늦가야 괜찮아요. 그 손해 가는 거 없어요. 마늘 인물도 값을 받거든요. 인물 값을. 비료 한번 가면 안 잘라도 되네. 예? 비료 한번 가면 안 잘라도 되네. 비료 한 번 닿으면 안 자르면 안 됩니다. 다른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저 주화가 다무비입니다. 하여튼 저는 정말 우리 한 가로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한 70% 되면 전체 사람. 그래 해도 되는데 전체 자른다는 자체는 그 까백이 안 된 거는 힘이 없다는 거죠. 힘줄이 안 생겼다. 마늘 쪽이 힘줄이 딱 생겨야만이 마늘이 인물이 좋다. 캐가 팔 때. 그리고 작업할 때도 야무르게 일이 잘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료가 좀 부족하지만 툭 자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쪽이 있으면 좀 잘 안 자빠져.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게 우리가 마늘을 어떻게 캘지 몰라도 이 골을 따게 놔면 더 좋지 않느냐. 골 따게 놓고 이제 칼질을 해봐라. 예. 말리기 잘 마르고 말리기 잘 아니 그 마늘이 이거 비닐이 위에 이제 캘 때 여기 있는 거 손을 이 안에 있는 것보다 비닐이 밑에 여기 따게 이렇게 하면 손 넣기가 더 빠르다 일이. 비닐 위에 그 일단은 아무리 사먹으니까. 예? 캘 때는 어떤 캘때 덜터리가 캘수 있게. 털이가 덜터 우리가 절단해가지고 이만큼 절단해 뿌고 절단해 뿌리고 이 사사길 가는 이 로라 해가 일본 일사인데 그 해가 쭉 가면 쭉 고래 쭉 모아지지. 그래서 날이 말랐을 때. 전체 한목에 그 땅이 말랐을 때 아주 말랐을 때. 예, 그 작업을 하면 마늘은 실패를 많이 해요. 그 할 때 혹시 잘라놓고 비 오면 그 허당돼. 그래서 그 기계 쓰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그냥 바꾸라. 예. 그래서 마늘을 캘 때 우리가 이거 저 위에 절단해 가지고 잘못하면 비 오고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마늘은 작년에 우리 박 회장님 실패 안 하는 원인이 마늘 캐는 날짜를 안 받아. 동네 캐는 사람 다 날짜 받고 나면 그것보다 살 앞에 우리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찍이 조기 수확을 그렇죠. 한꺼번에 놓고 한 것들은 미리 캐놓으면 이게 마르면서 다 알로 다 내려버려요. 그럼 대가리를 책임하고 예. 그리고 그냥 뽑아가 늘어놔야 되겠네. 예. 전에 노정열 대표께 마늘이 3월 20일에 딱 캐온 것들이 집에 갖다 놓으면 알이 들어버려요. 여기 뽕탕하게 생겨버려요. 예, 다른 집의 것들은 4월 20일에 가고도 집에 사무실에 딱 놔줘보거든, 늘어서 말려보거든. 말리면 이게 알이 안 드는데 그건 알이 생겨버려. 여러 가지 시험을 돼. 그래서 마늘이 비료가 이게 이제 사무실에 이제 그 전에도 갖다 놓은 그런 것처럼 놔놓으면 이게 이파리가 70cm 커요. 햇빛 안 보면 이파리가 자꾸 늘어져. 비료가 적으면. 비료가 적으면 그 햇빛을 많이 봐야 되고 비료가 많으면 햇빛 적게 받아 잘 자라요. 마늘이. 1.5다 1.5.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병 안 와요 이 마늘. 지금 또 앞으로 비료 한 도포 더 줬으면 여기 우리가 이때까지 마늘 재배하던 거 비료 없네. 1.4가 바닥이에요. 바닥. 그렇죠. 밑에는 없지. 그래서 적게 준 가을 것 때문에 가을에 이게 잘 자랐거든요. 물을 잘 대가지고 가을에 싹 자라가지고 뭐 비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액이 맺어가 무름병에 싹 죽어. 이 무름병 약 안 짓는 거야? 약 짓지야? 그 효과 없어요 이거. 살찐약 필요 없네. 그것도 살충제 살균제 이때 뿌리고 예. 또 그거는 저게 없네. 다이셈 45 예. 45 그거 치고 예. 그 다음에 또 치고 올해는 두부 쳤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무름병이 왔냐면 가을에 심어놨고 이 마늘이 좋았다 카이. 가을에 심어놨고 참 좋았다. 원인은 어찌됐든 간에 가을에 좋았어. 가을에 좋아보면 무름병가 버려. 비료 다 묻고 없어지버려. 준 비료가 올코팀이나 완화성이나 뭐 준 것도 없고 비료도 조금 주갖고
가을에 좌가 혹무 비고 그럼 비로 없잖아요. 그럼 일행 맺어야죠. 일행 맺으면 예, 아가 큼지가 이게 일행이 얼마나 잘 못 쳐요. 소복 쌓이죠. 그러면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낸 그 영양소에서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마늘을 녹여 먹은 거죠. 그럼 썩었다 보면 되지. 그 아니면은 무름병이 없고 그러면 이제 가을에 이제 시기 전에 밭 노탈하기 전에 입제, 살충제, 살균제도 할 필요 없다. 그 왜 해야 되는데? 비로 더 주면 되지. 해야 비로 더 되니까 주면 되지. 뭐 무조건 하고 그렇죠. 봄 되면 또 무조건 또 살충제, 살균제 무조건 하거든요. 그 왜 해야 되는데? 그 왜 해야 되는데? 병 예방하기 위해서. 병 예방이 안 되는 약을 하면 뭐하냐고. 의미가 없는데. 진짜 획기적인 말씀인데. 무름병 했는 데는 이 시값을 조사하면 그 0.3 이상 1.0 이하라는 거죠. 그럼 가을에 비료 완효성 비료가 안 들어가 비료가 겨우 떨어졌다는 소리고, 그럼 가을에 마늘이 많이 커가 비료 다 못 보고 없는 데만 무름병이 온다. 이파리 커갖고 여기 일액이 자기가 뭐 토해내 가지고 안에 소복 쌓였다는 거죠. 한번 가자. 예. 쉽고 예. 아니 정리하고 하시다. 우리는 지금 황금알 농법 황금알 농법에서는 나도 처음에 이제 늦게 좀 알게 됐는데 우리가 기비는 하여튼 올코팅 3포 이상 많이 가자. 올 코팅이 비싸니까 완효성 써도 됩니다. 그리고 완전 써도 된다. 예. 완효성의 질소분이 적을 뿐이네. 그 올 코팅 한 포 쓰면 요소 한 포 더 따라가는 꼴이 되거든요. 아니 완효성은 저 올코팅은 기간이 멀리 간다고. 아닙니다. 전체가 코팅이 돼 있고 요소, 인산 다 코팅이 돼 있고 질소량이 좀 높아요. 그게 완효성은 한 달 내에 비료기가 없어지고 올코팅은 두세 달을 간다고. 아닙니다. 쓰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니. 그렇죠. 기한은 똑같죠. 기간은. 예? 기간은 똑같아. 올코팅이나 완효성이나 우리 보통 비료나 기간은 똑같아. 아니요. 우리 일반 비료는 속효성이 한 번에 녹는 거 복합 비료. 한 번에 끝. 그래 녹아가 무고 없어지겠죠. 예. 완효성은 요소만 코팅된 거고 요소만. 올 코팅은 인산가리 다 코팅된 거다. 근데 완효성이 최고 많아야 22%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10%의 복합 코팅 비료가 많은 꼴쳐요. 10%의 질소 함량. 그러면 22%에 2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32%가 3만 원대 비싼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럼 더 열 수 있잖아요. 추비료도 또 효과, 추비료 하면 근데 그 비료 값은 그 차이가 없는데 그 비료는 그러나 완효성을 2포나 3포 여면 우리가 그 한 포에 2만 원이면 6만 원이잖아요. 2만 2천이면 6만 6천 원 되죠. 근데 올 코팅 2개 여면 6만 그것도 거의 7만 원 정도 되죠. 뭐 7만 원 되는데 질소 함량을 보면 그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 양이 질소 함량으로 보면 그러면 완효성을 들고 다니는데 무겁지 똑같다는 거죠. 그 올 코팅을 2개로 여나 완효성을 3개로 여나 같죠? 이제 같아졌죠. 인산가리만 늘어난 거지 질소 함량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나 말기나 내가 할 때는 이제 완효성을 2개나 3개 뭐 몇 개 엮고 거기다가 가을에 요소 1개 엮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추비로 들어가자. 그게 제일 싸게 튄다. 요소비를. 그렇죠. 땡겨하자. 그렇죠. 가을에 요 대가리 내밀면 해도 돼. 그때도 요소 한 포씩 때려. 예. 그때는 이제 반포씩 자주하면 됩니다. 가을에 뭐 2번에서 뭐 3번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래 해주고 이 씨값이 낮아가지고 아침에 갔을 때 여기 물방울 맺히면 안 돼. 여기 동그랗게 여기 물방울 맺히면 여기 내려가면 여기 들어가면 무름병. 여기 타고 내려가 어릴 땐 타고 내려가 여기 가거든요. 그럼 뿌리로 가면
뿌리가 사가버리겠죠. 뿌리가 사가버리면 고자리파리 뿌리가 죽고 난 다음에 썩은 냄새 날 때 알을 갖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비로 있는 것부터 앞으로 이제 좀 바꾸자. 대표님 안 바쁘니? 예. 사무실에 가. 예.